안녕하세요.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운 결정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로운 조언과 함께 더 나은 향후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한국어로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한국말로만 듣고 있어도 좋다는데 나 홀로 식당에 가서 주문을 못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유창한 영어로 도와주던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렇게 반가웠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느낌이었죠. 그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나보다 3살 많은데 그런 나이 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자상한 성품 덕분에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땐 너의 당황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걸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너가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 그럼 운명이란 건 만나게 해주는 거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너, 진짜 이상해. 힘든 사람을 지나쳐갈 수 없어서 이해가 안 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 엄마가 말하길 낯선 사람을 집에 데리고 밥을 주고 겨울에는 옷을 벗겨주는 게 팔벌레지만 그건 참 좋은 거라지.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야? 아빠는 나 입사할 때부터 함께 일하라고 강요하는 거를 직원들에게도 종종 듣곤 했어요. -1이라고 했었어요. 분명 실력으로 가려제 어려울 거라며 철저히 감추고 싶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임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를 딸로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집에서 함께 사는 것에도 신경이 쓰여 독립을 시작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가서 밥 먹는 정도로 인턴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몇 년간 꾸준히 버텼더니 어느 날 아빠가 아닌 그냥 내 실력만큼 일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나중에 가족들과 상의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언능부터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지만 결정은 어렵네요. 말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결혼한 후에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혹시 박서방이 아빠 회사에서 일할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한두 사람이 알게 되면 금방 퍼져서 걱정이 되네요. 나는 인사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어요. 조심스러워도 되고 엄마 말도 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 일단 그 이야기는 보류할게요. 너 정말로 그래도 괜찮아. 이해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갔다가 잘 설명하면 되잖아. 가족들과 결정을 내리고 잠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동생을 만나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리에서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인사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고 퇴사한 여직원이었어요. 한때 우리 회사에 많은 직원이 지나갔지만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시절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잡혀 있었고 5년이 지나도 어제 같았어요. 그때의 일을 회상해보면 늦은 밤이었는데 여자 화장실이 잠겨 있었어요.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귀를 대고 보니까 물류팀의 여직원 2명과 그 사람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듣자니 말 중간에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리 팀장이 저녁 먹자고 하려 해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잘 보이고 싶냐? 여기 오래 다니고 싶어서 발악하냐? 야근한다고 저녁 사준 것뿐인데 그게 꼬리치는 거예요? 야, 가짜는 주임이 대리한테 대드냐? 너 여기 얼마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직원끼리 평가하는 제도가 있거든. 우리가 셋이 한 입 모아서 기상한년이라고 말하면 어차피 오래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제가 왜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요?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유부남한테 꼴이나 치고 다니는 애 만들어줘. 얼굴 못 들고 나가게 해줄까? 아, 그리고 너 고등학교 때도 왕따였다면서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존재도 모르던데. 어쩐지 괜히 왕따가 아니야? 지들은 모르는데 보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
대체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요. 절대 못 풀지. 그냥 너 자체가 싫은데? 처음엔 혹시 예비 신호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불화가 생긴 건가 했는데 잠깐만 들어봐도 이유 없는 괴롭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발로 쳐서 예비 신우에게 속기까지 했어요. 한 사람으로서도 이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제 일로 봐서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열쇠를 찾아와서 화장실 문을 거세게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화장실 문까지 잠그고 무슨 짓이에요? 오늘 저희끼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문이 잠겼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으세요? 쓰레기통이 넘쳐서 치우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 친한 썰매까지 하며 태연하게 굴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있으세요. 사진 찍어 둘 거예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증거라니 이게 무슨 장난치세요? 밖에서 다 들었고 녹음도 했어요. 어떻게 회사에서 만든 제도까지 악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나요? 누가 당신들 믿고 사람을 내보내나요? 회사가 장난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이 어찌나 엄연히 회사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죠? 최근에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피해자 이야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회사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했었죠. 과장님,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입장도 들어주세요. 그 오해 아무런 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해가 무엇인지, 직원 관리였는지, 괴롭힘이었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비치세요. 그리고 저희는 주인으로 있는 예의 신호를 데리고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하필이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일이 제가 한 일로 인한 것처럼 느껴졌고 이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인데 또 다시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팀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제 잘못이고 요즘 이런 상황에 심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소한 것도 또 잘해줄 테니 얘기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직장에 처음 왔을 때 저도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괜히 좋은 척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직급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묵묵히 일을 해왔다고요. 과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게 일을 많이 시켜도 다 해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다음번에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겠네요. 얘기하다 보니 그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 보이네요. 아빠가 진짜 한심한 사람이 보면 하는 말 같아요. 실망스럽게도 원래 지식이 없었다온 우리는 굉장히 심히 미완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런 말이 절로 나왔다. 어머님, 그런 말을 해주시니 마음이 매우 시원하다. 나도 속으로 미완수하다고 말해야겠다. 그 당시 용기 있는 예비 신유의 말은 놀라웠지만 내 마음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다. 어디든지 가서 자신의 일을 달성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비 신유에게 마지막 결정 시간을 몇 일 더 주었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했다. 예비 신유는 싸움 대신 이직을 선택했다. 철저히 정리하고 미래를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생각이다. 정말 잘 생각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를 보내기에는 너무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말해줄 것이고 추천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라고 말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다.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다음 주가 지원 마감이라고 해서 대표님까지 도움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것을 약속했다. 나도 들었다. 대표님이 출장에 가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은 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대표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다. 내일 만날 때 꼭 같이 가서 청첩장을 주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신랑에게 감사 문자도 보냈는데 그 여직원이 예비신으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모르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서 매우 당황했어요. 기억이 난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해 만이네요. 죄송해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걸 깨달았네요. 예전에 오빠랑 찍은 사진을 보다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했네요.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오빠는 철 없다고 했는데 돈은 벌어도 인성은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요. 대표님도 잘 계시죠? 잘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인연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때 과장님이 주신 신경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했어요. 이제 새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끼어든다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느껴요. 서로 조금씩 해봐요. 저도 아가씨라고 불러야 노력해야겠네요. 그래도 다시 만나니까 기쁘네요.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고마워요. 이후로 그 지원들을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심도 있는 선임이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서 기뻐요. 제 걱정들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나가도 된다는 의미로 비밀을 말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언니가 선택할 때까지 비밀로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 가족과도 상의했어요. 어른들은 멀리 보더라고 해요. 언젠가 그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죠.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때 나도 대표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불편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괜히 속이는 기분이 들어서 미안했는데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겨서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제 입이 진짜 무거우니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 언니처럼 생긴 것 같아서 좋았는데 원래 오빠 있는 애들이 언니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제가 언니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곧 우리가 가족이 될 것 같아서 더 좋네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제 편이 한 명 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우리의 결혼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남은 건 예비 시어머니뿐이었어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상견례 전에 좀 더 예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전화도 바꾸고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더라고요. 나도 대면으로 지내는 것보다 빨리 가까워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도 딸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와 지내면서부터 이런 생각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너 출장 다녀왔다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니? 선물이 없어. 선물이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야? 면세점에도 들릴 시간 없었다고 차라리 나 같았으면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간 시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선물하는 게 나았겠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심청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내 마음쓰기가 너무 인색해서 어떻게 나를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건지 내가 놀러 간다고 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가져왔을 텐데 죄송해. 어머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음에 갈 때 사러 갈 테니 말해줘. 넌 내 입으로 아직 며느리가 될 수 없어.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사줘야지.
속복에게 선물이나 밝히는 사람을 만드는 건가? 어른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쉽지 않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지 미리 배려해서 빈손으로 안 온다. 하다못해 립스틱 한 쪽이라도 가져올 텐데. 괜히 출장 가서 선물 안 사온 걸로 꾸짖어야 했어. 인색하다고까지 하면서 잔소리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야.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어. 너무 공격적으로 말해서 사과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후로도 어머니의 갑작스런 역정은 계속됐어. 너는 항상 내가 먼저 전화해야만 하는 건데 그리해서 바빠서 어머니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아, 그럼 찾아가야지. 어디서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봐 전화를 못 받았으면 어떡하려고. 젊은 사람이면 모를까 어르신은 전화를 안 받는 건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걸 모른다. 늦게라도 찾아가야지. 아니, 영민 씨가 있으니까.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일부러 안 받아봤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몇 통 더 걸고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 것 같은지도 모르고 신경도 없는 거야? 나 이러고도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엄마가 저녁에 연락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예비 장모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점점 듣기도 힘들고 답하기도 힘든 일이 되었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너 저번 주에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솔직히 내가 뭐 하나는 챙겨줄 것 같았어. 나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집에 음식 보내주고 챙겨준다고 해. 어떻게 이렇게 화끈한지 모르겠어. 더 상세히 말을 안 해줘서 나가서 만날 줄 알았어. 나가면 해줄 게 없냐고. 해줄 마음도 있고. 아이고, 핑계는 좋아. 내가 부족했네. 더 연구할게. 어떻게 넌 아들보다도 그런 걸 못하니? 나이도 많으면서 며느리 볼 줄 모르는지 모르겠다. 며느리 생긴다는 건 시어머니도 잘 챙기는 거고 애교도 쓰는 거야. 너도 좀 노력해. 내가 좀만 잘해도 점수 후하게 주는 사람인데 한순간 어머니의 한마디가 귀에 꽂혔어요. 방금 말했던 점수란 말이요. 어머니, 오늘 택배 갈게요. 별거 아니지만 그땐 어머니가 백화점 갔을 때 냄비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새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으니까 써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또 사드릴게요. 세트를 했지만 세트로 나온 구성이 없더라고요. 뭐 아이고, 돈을 써도 넌 그러니 시원하게 팍팍해야지. 그런 건 무조건 세트로 사는 거야? 냄비 같은 걸 짝도 안 맞게 쓰고 있으면 기분이 나는 줄 아니? 고장 냄비 2개 보내면서 택배 갈 거라고 연락하는 거야. 그거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도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신경 쓴다고 한 건데 이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아니? 생색생색한다고 하는 거야? 너 하는 거 보면 50점도 힘들겠어?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가 뭘 하든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어요. 진짜 죄송할 일에만 죄송하다고 하자. 그래, 어머니도 막무가내로 화내는 일이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저도 좀 지쳐요. 어머니 말대로 매사에 잘 챙기고 그러는 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나 저나 이제 안지 1년도 안 됐는데 서로 노력하고 맞춰나가면 좋잖아요. 부족하고 마음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부드럽게 대화로 풀면서 해결해 나가야죠. 점수 이야기만 하시고 솔직히 오늘처럼 애써서 선물도 하고 생색된다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많은 이야기가 깊은 감정과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입니다. 주인공은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이해를 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 하였지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여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어떤 변화와 성숙을 보이는지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서 할 거라고. 그러잖아. 어머니는 세트와 돈을 따지고 사람 문제야. 아, 진짜 모르겠네. 엄마는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남때론 뒤에서 욕해도 안 그런데 당신도 부드럽게 행동하고 노력 좀 해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노력 아니야. 알겠는데 엄마한테 맞게 조금 맞춰주면 좋을 거야. 나와 가족이 될 사람이면 그리 엄격하지 않아도 돼. 젠수야. 비난하면서 나도 상처받고 죽을 듯한 모욕감이지. 그리고 이젠 나도 죄송하다고 하는 건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당신도 왜 내게만 잘해달라고 해. 연애할 때의 다른 모습이 돼버린 남자친구의 모습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이었어요. 나의 시인으로 보였던 예비 시어머니의 아들로는 나의 남자친구로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나는 폭발했어요. 이별을 결정한 날이기도 한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고 처음으로 만나는 명절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어서 그랬었어요. 장을 보고 같이 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오는데 솔직히 나한테 딱 할 일 없는데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고 집안 분위기도 미리 살펴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가봤어요. 그러나 곁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돕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장을 보는 것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어떤 변화와 성숙을 보이는지 궁금함을 자아냅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짐은 남자친구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술이 떡인 게 아닌가요? 어머니랑 장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알겠다 했으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아이고, 너무 빨리 마셔서 속이 쓰려요. 명절 전에 직원들끼리 한잔하게 되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되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금방 숙취가 싹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을 보는데 내까지 엄마랑 둘이 갔다 오는 게 정말 그래요? 솔직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장을 같이 보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또 괜히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아, 이럴 때 곁에 좀 있어줘야 하는 거려. 엄마하고 둘이 얘기도 하고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요? 뭘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생기겠지야. 나 속 니글니글해 죽겠어요.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잠을 한번 자고 연락할게요. 괜찮아요. 당신에게 기대한 거였지만 잘못이 있어요. 제 속이 열이 차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가서도 예비 시어머니로 쟤를 감시하듯이 보면서 고르는 모습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란 한 판 살 때도 눈치를 보며 사고 있으면 이게 좋아 보이나요? 비아냥대더군요. 게다가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인지 산더미처럼 살게 많더라고요. 팔이 떨어질 것처럼 무거운 짐을 3번에 걸쳐서 옮겨놓고 내일 새벽에 오라는 말을 들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힘도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호까지 같이 모여서 하게 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마당이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생겼다는 듯 들뜬 목소리로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초장에 잡아야지. 결혼 다 하고 시간 지나면 못한다니까. 나의 어린 며느리면 쉬운데. 내일 봐, 너네는 머리가 커서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그래서 장도 직접 보라고 한 게? 나중에 지가 산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핑계댈까 봐 빠져나갈 구멍까지 싹 막아버린 거야. 틈이 없지. 그래. 무조건 휘어잡아야 된다니까. 안 그래도 바라는 것도 많으면서 휘어잡기까지 하고 싶은지. 진짜 그대로 몸을 돌려서 주행랑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오늘만 잘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왔어. 서서 뭐 해 얼른 시작해야지. 만들기 한두 개가 아닌데 찾아 앞치마 붙어 있고 시작해라. 장본건 사건에 놨어. 네. 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놀래? 장본 사람이 자기가 할 일도 몰라. 너 삶아. 오늘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으로 편하게 놀러 온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어머니 도와서 같이 하는 건 줄 알겠습니다. 음식 준비를 혼자 하라는 건가요? 순간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몸도 발도 당황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마 너 명절 차례상도 안 차려본 거야? 아이고, 그 나이에 치즈볼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익혀왔겠지. 그래서 장볼 때도 너 따라다니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맡아서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그땐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장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앞장서서 걸어 다녔던 사람이 누군데요? 손으로 다 골라놓고 명절 아침에 왜 그러세요? 제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많은 걸 혼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에 온 식구가 굶길 셈이냐고요? 어머니, 이런 건 말해주셔야죠. 그날 보는 걸 다 맛있겠다고 하면서 막 담으셨잖아요. 그럼 그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네요. 우리 집은 그게 기본이에요. 어제 장 살 때 이상했던 게 예비 시어머니가 온갖 맛있겠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닮았네요. 절 골탕 먹여야겠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게 우리의 예비귀 멸라주입니다. 엄마 말로 설명하면서 누가 잘 듣고 있어 당연히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내 이야기 들었구나 나쁜 습관이 들었어. 내 말 챙겨 듣는 게 중요한데 그럴 시간에 다른 일을 했어야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우리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습관이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아니었어. 넌 더 이상 조롱하기 싫으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게 쉬웠어. 그날까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어. 종종 좋은 소리가 아니었지만 나쁜 효과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뽀얗기를 도전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를 비웃는 행동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대답하지 않나요? 내 말이 맞았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것일 거야. 화가 머리를 눌렀지만 곧 폭발할 것 같았다. 입을 꽉 다물고 마음가짐을 바로잡다시피 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애매할지도 몰라 무서웠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속이 끓는 분노는 그때 처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인정하기 싫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마음이 안 맞네요. 내가 머리 꼭대기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전부 내가 좋다고 포옹해주니까 내가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 기분이 뭔지 알겠어요. 다른 집에서는 당연한 일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 더 시키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언제 또 어머니를 이기겠다고 버릇없이 군집 적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어머니가 거역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보다 위에 있을 생각 따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일이 쉬운 줄 알았냐며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지켜야지라고 말하네요. 이런 일들이 기분 저질이란다. 당연히 시 전부 가져온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스럽다고? 제가 계속 성질을 내면서 소리를 높이자 어머니는 황당한 듯이 날 쳐다봤어요. 무슨 소린지 들었어요? 지금 내게 큰 소리치고 계실 때 어디서 경험이 없이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나오기 전에 말했던 건 다 들었다고요. 이것도 당연한 것인데 제가 잡고 싶어요. 원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아요. 정말 왜 이런 쓸데없는 싸움을 하려고 그러세요?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는 쓸데없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너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요. 하기 싫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없어도 되잖아. 뭐 하러 여기서 앉아있어요. 그놈을 놓고가 안 그럼 그럴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야 어찌해서 그런 맘에 들어서 이렇게 시집을 떠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키웃기나 해요. 고맙게 바라보는 그만큼 늙어가는 거거든요. 내 나이에 그 정도도 못하면 소방 끼며 사야 해요. 넌 노처녀로 받아들여줄 때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정말 이리 빨리 결론 내놓고 식혜부터 울어보세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냐고. 저는 침착하게 앞치마 매듭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며느리 구해 뒷바라지면서 잘 사시면 돼요. 이런 바 묻은 아주머니 자식 해결된 건가요? 어차피 여기서 돌아서면 남의 일 또한 가겠죠. 네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묻겠네요. 왜?
몰라요. 정말 잘 압니까? 물어보는 제가 말해줬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인데 제가 잡고 싶어요. 끄끔한 시댁에 가지 않고도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주 많은 노총 넣어야 될 거를 주기로 늙어갈 거예요. 맞죠? 봐요. 주름만 얼굴에 큰일 날 거예요. 더 자글자글해지는 거잖아요. 뭐야, 내 아들 좋아할 때는 언제 거예요? 당신 나이에 누가 널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 아들과 아줌마가 결국 누가 받아줄 걸지요. 내 장담하는 대로 당신 때문이라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예비될 것이지만 이런 며느리가 본 게 살기 전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예비 시그널을 받고 바닥에 펼쳐진 앞치마를 발로 밟으며 나온다. 그러나 그때 예비 신호가 들어와서 그를 멈춘다. 예비 신호가 자신의 딸을 잡아오라고 말하며 이를 멈춘다. 이윽고 주인공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장애물을 피해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바라본다. 예비 신호는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하는 기대 속에 물어보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뻔뻔한 얼굴로 문을 열고 화를 풀며 어깨를 흔들어 본다. 그러나 마지막 대사에서 주인공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며 감동을 전하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왜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천연기성을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지 묻는다. 그에게 그것들을 말하는 중인데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왜 이러냐고 했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주춤해하더니 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바닥에 풀썩 앉았대요. 그 회사가 아버지가 하는 회사라고. 그래, 이제 알았어. 근데 언니 좋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오빠가 없을 것 같아. 상황 파악 좀 하라고. 언니가 우리 오빠, 우리 집안 하나도 안 보고 선택했다고. 그랬어. 근데 저 언니가 여기까지 와서 엄마 비위 맞추고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랐는데? 이제 오빠 인생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이야기는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눈에서 초점도 잃은 예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같은 건 계산조차 안 하고 모든 걸 취소하기 바빴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 한마디를 해주셨거든요. 그 말이 정말 무서울 게 없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돈 무서워할 거 없다. 아빠가 돈 앞에 비참해지기 싫어서 아이 나이까지 일하고 버는 건데 뒷일은 내가 다 정리해도 되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얼마 안 가서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어오는데 버스는 이미 떠난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야 지금?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와서 속이 뒤틀렸어. 시댁에서 개를 맞추고 싶어서 제대로 신경이 나간 것 같아 어머니에게 여쭤봤어. 대충은 들었지만 어머니가 요리 좀 해보라고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어도 위약금까지 얼마나 나올까 생각하고 있어. 돈에 대해 더 겁을 먹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나중에 이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이제부터는 너와 우리 같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신 차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 혹시 동생에게 내 이야기가 전해지거나 들릴 경우 나 같은 촌스러운 상황을 끝까지 고려하지 말아줘. 당장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이 복잡한 일로 서류들 때문에 말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다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상황을 알게 되니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여자친구를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알았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가요. 혹시 다가올까봐 집에 가서 명절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끈 채로 지내기로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려니 회사에 가니까 3명이 다 고개를 숙여 있는 걸 봤죠. 자기야, 미안해. 그 말이 정말 무서울 게 없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돈 무서워할 거 없다. 아빠가 돈 앞에 비참해지기 싫어서 아이 나이까지 일하고 버는 건데 뒷일은 내가 다 정리해도 되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얼마 안 가서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어오는데 버스는 이미 떠난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야 지금. 상황을 듣고 나서 사과를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 모습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좋았잖아. 나는 정말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되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 미안합니다. 내가 경솔하게 굴었고 너무 과도하게 대해준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딸 앞에서 엄마로서 약속하는 거예요. 화를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용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0도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배꼽까지 인사까지 하더라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 아, 이게 당신의 수준에서 말하는 예의구나. 몸만 90도 숙이고 존댓말만 하면 되는 줄 아나 봤더니 당신이 한 일은 돌이킬 수 없어. 제발 받아들여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 근데 내가 살면서 갚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아들 앞을 망치는 부모가 되기 싫은데 너희 결혼 생각에는 나는 제외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내가 경고했잖아. 당신이 무서워서라도 당신과 결혼하는 여자는 없을 거라고.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벌어졌잖아. 노총각 아들을 잘 보살피세요. 무슨 일이든 제 입에서는 나쁜 말뿐이니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결혼식은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가주세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 내쫓기 전에 떠나주세요. 절대로 계속 올 거예요. 여기 당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올 거예요. 그만하고 가자. 가자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결국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외부인이라면 내쫓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정말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좋은 추억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신부였던 남자친구의 동생이 따로 연락하여 정중히 사과하며 진심 어린 송구를 했어요. 언니 아니죠. 이제는 언니가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갑질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을 결혼시키면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한다더니 그게 엄마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쪽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진짜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빠와 차라리 안 이어지는 게 언니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저도 오빠의 동생이지만 설마 도망치라는 말만 할 뿐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써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 없겠지만 정말로 죄송해요. 전 남자친구는 계속 회사 앞을 찾아왔고 그 여자도 회사 전화를 했지만 저는 그냥 스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끈질긴 전 남편은 아버지가 들고 나와서 쫓아냈는데 그래야만 확실한 결말을 내릴 수 있었죠. 결혼이 다가온 분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미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너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